돌아온 편한 나의 여성 자존감 치유 세미나 2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네, 지난주에 마지막에 마칠 때 제가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하여서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이제 던져놓고 나왔는데 굉장히 궁금함이 일주일 동안 몸이 근질근질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나왔잖아요. 제가 어릴 때 춤과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다. 3, 4살, 5살 이럴 때 우리 지금 친구들 보면 5살부터 한 10살 이 정도의 친구들, 어린이들 이제 율동 댄스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고 발랄하게 또 춤과 노래를 사람들 앞에 사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쯤에 5살쯤에 굉장히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였고 또 저희 이제 가문 자체가 풍류 가무를 또 좋아하시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제 몸속에도 피 속에서 있었겠죠. 그래서 어릴 때 무의식적으로 제가 깨닫지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춤과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그런데 과연 5살 그 춤과 노래를 갑자기 끊게 되었을까? 제 인생에서 그때 그 춤과 노래를 끊은 이후로 노래도 잘 하지 않고 또 몸도 춤을 못 추는 사람 그 몸치처럼 몸도 굳어버리고 얼굴도 굳어버리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 몸과 혀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리면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어릴 때 왜 그렇게 되었느냐 너무나 또 여기에 또 큰 비밀이 숨어있어요. 어릴 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춤을 추고 하면은 나와서 춤을 추고 하면 우리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를 많이 쳐주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깨가 막 올라가는 게 계속 매주 그렇게 칭찬 격려를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점점 더 정말 전문 댄서처럼 이렇게 각이 딱딱 맞추면서 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대견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던 친구들도 군대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귀여웠습니다. 참 이렇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담센터에서 이런 말씀을 있어요. 뭐냐면은 잘할 땐 칭찬, 못할 땐 격려, 언제나 기대, 그래서 축복.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할 땐 칭찬, 못할 땐 격려, 언제나 기대, 그래서 그 기대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축복되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이냐? 잘할 땐 무관심, 못할 땐 책망, 언제나 염려. 그래서 그 염려는 저주, 그 인생의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딴 게 저주가 아니라 항상 염려하는 게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어떤 영상을 들으면서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휴 너는 아직 결혼 안 해서 어떡하니? 결혼을 하고 났더니 아휴 넌 언제 아이 낳을 거니? 아이 낳고 났더니 아휴 너의 아이는 언제 또 커서 저렇게 뭐라도 잘하게 될 거니? 운동은 언제? 이런 식으로 뭘 하나 하고 나면은 그것에 대한 기대와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한국적인 이제 염려 스타일인 거죠. 옛날 할머니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던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이제 할머니께서도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 하는 말이 또 그게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마치 부부끼리 부부를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의존하고 남편을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쓸 수도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게 굉장히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 나가기 전에 아내가 부정적인 한마디를 탁 던졌어요. 그거 보면서 어디 입에 풀칠할 데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 지금 직장으로 정말 전쟁터와 같은 직장으로 나가는데 기가 완전히 팍 꺾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아무 의욕이 없어지고 하루 종일 그 아내가 생각나면서 정말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 모진 세상에서 험난한 세상에서 정말 칭찬, 격려, 축복으로 힘을 밀어줘도 될까 말까 한데 말이나 표정으로 인해서 남편의 길을 꺾어버리게 되고 또 아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밥맛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짠 거야? 왜 이렇게 싱거운 거야? 이러면은 기분이 팍 잡쳐버려서 정말 하고 싶던 일도 다 하기 싫고 정말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의존하는 대상이 가까운 상대일수록 더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한국인들은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농경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섭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을 쓰고 저 사람이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쳐.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참 공동체 사회에서 이렇게 상호 의존을 하는 것, 상호 함께하여서 상호 협력하는 것 이것은 그 협력의 의존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의존을 하게 되면은 서로에게 또 해가 되는 그런 이 말을 왜 드렸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 삼촌들 10남매 중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맞이였어요. 장남이죠. 위에 누나는 장남이 이제 책임감이 장남으로서 그런 또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남편을 보면서 크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할머니를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할머니를 좋아하고 굉장히 귀여워해 주셨는데 한 번씩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귀엽게 춤을 막 추고 했나 봐요. 어릴 때 이제 노래와 춤을 추고 하면은 다들 잘한다고 박수치고 해주셨겠죠. 근데 제가 춤을 끊게 된 그날 바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춤을 추고 있는데 TV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흑백 TV가 나왔을 때 TV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래서 시골 분들이 뭐 하시겠어요. 농사 낮에 짓고 저녁에는 TV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 따라서 그때 뭐 삐삐 알죠? 머리 이렇게 닦고 나와서 삐삐 죽은 깨삐가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것을 보면 굉장히 눈을 초롱초롱하게 너무 재밌게 정말 진짜 손녀인 저를 볼 때보다 더 귀여운 표정으로 더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삐삐를 이렇게 시청하고는 하셨어요. 그 나쁜 놈들도 막 물리치고 그 악당들에게 막 던지고 좀 재밌는 유쾌한 코미디 같은 그런 이제 드라마였는데 보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TV가 이제 켜져 있고 저는 그 앞에서도 춤을 막 추고 제 시야가 눈이 확 뜨면서 어떤 깨달음이 탁 생기면서 내가 춤을 막 추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신나게 춤을 추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박수 쳐주고 있죠.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영상이 슬로우처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처음에는 좀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다 눈이 제 뒤에 있는 TV로 다 가는 거예요. TV로 눈이 시선이 다 가면서 막 제가 앞에 있으면은 이렇게 막 고개를 돌리면서 나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무시를 하는 무식함을 느끼게 된 거죠. 이렇게 TV에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막 춤 노래를 하는 저희가 관심을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너무 상처를 받았겠죠. 어린 그 나이에 갑자기 너무 쑥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춤을 막 열심히 추고 있어 너무 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청마루로 나가서 대청마루에 거울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거울을 보고 이제 내가 춤을 추기 시작. 내가 지금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왜 날 보지 않는 거지? 이러면서 거울 보니까 어릴 때는 다 자기의 성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세젤예야. 세젤예인 것 같았고 내가 자존감이 충만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쁘지 않은 건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부끄러움과 함께 이제는 하지 말아야겠다. 또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춤을 춰봐라, 노래를 해봐라 막 이러는 거예요. 너 너무 잘하잖아. 너가 최고야, 너 잘하잖아 하면서 막 잘하잖아 하면서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방금까지만 됐어 나가봐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너가 춤 노래 잘하니까 해봐 이러니까 날 놀리는 건가? 이거는 정말 내가 잘해서 이렇게 이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안 한다고 막 한 거예요. 네. 그때 갑자기 철이 든 건지 어린아이에서 갑자기 성숙하게 된 건지 그때부터 이제 거부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춤을 추는 게 내가 부끄럽고 춤 노래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는 평생 몸치처럼 뻣뻣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성 치유를 하면서 제가 이제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 저 뒤에서 어두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 뒤에서는 이제 그때 댄스 치유는 자율 댄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몸을 움직여 보세요.
몸을 움직여야지 여러분 치유가 됩니다. 몸이 풀립니다. 굳어있는 근육 풀어야 됩니다. 마음껏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음악을 맞추어서. 그래서 슬슬슬 이제 시동이 걸리니까 막 뒤에서 이제 신나게 이제 끼를 발휘를 하게 된 거죠. 막 신나게 끼를 발휘했는데 갑자기 그 박사님 나를 보고 더 이상 춤과 노래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 뒤에서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몸을 막 흔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막 몸을 막 흔들었어요. 근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뒤에 있는 나를 오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제 전체 중에서 그 관객 중에서 제가 이제 눈에 띄었겠죠. 눈에 띄어서 앞에 나와서 이제 모델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보여주려고 불렀어요. 나와보세요 하니까 나와보세요 하는 순간 저는 이제 몸이 얼었어요. 그래서 부르니까 이제 나갔는데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댄스 뮤직 큐 하고 막 하는데 저는 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린 시절에 그 한 순간에 그 한 장면, 그 한 순간에 어떤 그 사건만으로 인해서 한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180도로 달라질 역사적인 기구한 사연 아닙니까, 여러분? 상처, 트라우마, 부정적인 어떤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존중했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정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칭찬, 격려, 기대, 축복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무관심, 책망, 염려, 저주의 말들은 정말 한 인생의 탁월성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마치 봄에 새싹이 올라오는데 군화를 신고 그 새싹이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칭찬, 격려, 축복은 정말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정말 우리의 DNA, 세포까지도 다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바보도 천재로 이젠 정말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 혼자는 근데 어렵겠죠. 자기 혼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거울 보고 난 잘할 수 있어. 넌 천재야. 넌 춤을 잘 할 수 있어. 노래 잘 할 수 있어. 혼자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매체에서 그렇게 동기부여하라. 그렇게 하면 된다. 하루에 수백 번씩 치라. 아니면 써라. 이렇게 하면 되지만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정말 더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런 공동체 문화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관계 속에서 칭찬, 격려,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해피힐링 상담센터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박수 후 예.